당뇨가 있으신 분,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생깁니다. 힘줄 주변에 물 성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아쇠수 질환? 방아쇠수지는 지나가는 힘줄이 싸고 있는 막에 의해서 눌리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손가락을 보시면은 이게 손금이 있잖아요. 손바닥에 손금이 제일 원위부에 있는 손금 부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끝까지 이 힘줄의 기능을 도와주고 있는 활차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싸고 있는 막이 없으면은 힘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활시위처럼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걸 막아주는 것이 이제 활차라는 구조물이거든요. 이 활차라는 구조물이 여기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있는데 이 활차의 제일 처음 시작되는 부위가 A1이라고 하는 활차인데 손가락을 구부리려고 하면은 제일 힘이 많이 자극되는 부위가 A1 활차거든요. 그래서 손을 계속 많이 쓰게 되면은 다른 활차는 별로 자극이 안 돼요. 그 A1 활차가 자극이 되게 되는데 이 A1 활차가 자극이 되면서 두꺼워지게 되고 염증이 있게 되면은 지나가는 힘줄을 콱 누르게 되거든요. 콱 누르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움직여지시는데 눌리게 되면은 손가락을 구부리려고 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안 구부러져요. 그러다가 세게 많이 힘을 주게 되면 어떤 순간에 탁 하면서 손가락이 구부러지게 되거든요. 다르게는 손가락이 구부러졌는데 펴려고 하는데 어떤 손가락이 안 펴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펴지려고 하면 딸깍하면서 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을 쏠 때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은 총이 팍 나가게 되면 방아쇠 탁 걸리지 되잖아요. 이것처럼 그런 현상을 저희가 방아쇠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방아쇠 수지는 어떤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힘줄을 누르면서 힘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방해하는, 그러면서 방아쇠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방아쇠 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아쇠 수지는 이제 처음에는 대부분 이렇게 딱깍딱깍하는 증상부터 생기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단계, 그렇게 되고요. 손가락이 이제 딱 구부러졌다가 안 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저희가 잠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치료가 지나면은 이 손가락이 이렇게, 요걸 이제 근위지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위지 관절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안 펴지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방아쇠 수지의 단계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는데, 요 관절의 구축, 안 펴지는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가 보통 4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아쇠 수지 1에서 4단계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딱깍딱깍 하는 거 본인이 느끼시는 거예요. 느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의사가 느끼는 겁니다. 의사가 딱깍딱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한 3단계는 이게 구부러졌다가 안 펴지는 경우, 잠김 현상이 있는 거고요. 4단계는 관절 구축이 있는 경우, 구부러져서 특히나 요 관절 끝마디에서 두 번째 관절이 펴려고 하면 안 펴지는 거, 살짝 구부러져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4단계입니다. 방아쇠 수지로 손가락이 펴지지 않을 때 억지로 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손을 사용하기 전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펴니다. 펴고 구부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방아쇠 수지 1단계에서 4단계가 있으시면은 3단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웬만큼 진행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보존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방아쇠 수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뇨가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생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이제 힘줄 주변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되거든요. 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만큼 싸고 있는 막을 자극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힘줄 주변에 물 성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분만을 하고 나서는 보통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 힘줄 주변에 물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더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분만을 한 후에 생긴다든지 임신을 한 후에 생긴 경우는 대부분 수술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원인이 제거가 되면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아쇠수지, 갱년기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호르몬과 관련이 있죠. 네, 특히나 이제 50 초반, 40대 후반의 여성분들은 그전에는 그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가락을 주먹쥐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얼마 동안 그러면은 손가락이 뻑뻑하냐 그러면은 대부분은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이렇게 주먹 쥐었다 폈다 하면 좋아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어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감별을 해야 될 게 사실 이렇게 류마티스 질환 같은 감별을 해야 하는데 류마티스 질환은 아침에 뻑뻑하고 안 구부러지시는 게 한 1시간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한번 몇 번 움직여 봐서 뻑뻑한 게 해결된다 그러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증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방아쇠수지, 어떤 치료를 받나요? 방아쇠수지가 생기면은 일단은 그 손가락을 사용하는 거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손가락이 방아쇠 현상을 느끼신다 그러면은 다른 손가락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좀 쉬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이 스스로 하는 그런 치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사용해서 다른 손가락을 이렇게 감싼 다음에 살짝 위로 제껴주는 거,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칭 이 상태에서 한 3초나 5초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살짝 구부리시고 하는 이런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하시고요. 따뜻한 찜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뜨뜻한 물 받아 놓으시고 그 안에다 한 10분 정도 담그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파라핀을 한다든지 아니면 뜨뜻한 물, 이제 수건을 뜨뜻하게 적셔갖고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온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보통 이제 다른 걸 비슷하게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 번 놨을 경우에 한 50%는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스테로이드 치료를 그렇게 꺼려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방아쇠수지, 수술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술적인 치료는 이렇게 이제 절개를 하고요. 그 벽면 A1 활차라고 하는 부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활차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수술은 한 10분 정도 걸리게 되고 수술한 이후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 단지 이제 그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 들어가는 것만 좀 조심하시고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안 쓰게 되면 또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를 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손을 쓰는 거 추천하고요.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는 분들을 수술한 경우는 환자분한테 열심히 재활치료, 이렇게 뒤로 꺾는 연습을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방아쇠수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방아쇠수지 예방하기 어렵죠. 근데 약간의 증상이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통증이 좀 있다든지 어떤 특정한 동작을
갑작스럽게 했다.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했다. 골프를 하고 나서 탁탁 걸리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골프를 좀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취미 생활을 한 다음에 생긴 경우는 취미 생활을 당분간 좀 줄이시는 게 낫고요. 헬스를 하고 난 다음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원인이 되는 동작을 좀 줄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조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시간 정도 손을 사용을 했다. 그럼 한 10분 정도는 덜 쓰면서 스트레칭 하는 거, 아니면 따뜻한 찜질 하는 거, 그런 것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